국민 라디오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기념하며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시작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 잘 나가는 청와대 대통령인 근혜의 곁에는 법조인 엘리트 대희, 한국 최고 일간지의 대기자 창극 등 다양한 남자들이 꼬인다. 하지만 근혜는 자신이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김영준 사태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남자 홍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홍원 역시 그대의 근혜를 잊지 못하고 사실 외계인인 자신과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불행을 맞은 것을 보고 근혜를 억지로 내치고 사표를 쓴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홍원은 근혜에게 끌리는 자신을 부정하다가 끝내 대희와 창극에게 근혜를 맡기고 외계로 돌아간다. 그러나 홍원을 잃은 근혜는 점점 망가져만 가고 결국 홍원은 근혜에 대한 일념 하나로 웜홀을 뚫고 돌아와 다시 한번 근혜의 총리가 된다. 이상 정홍원 총리 유임을 기념해서 특별 편성한, 제가 편성한 건 아니고요, 모 사이트에서 편성한 특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의 줄거리였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 별에서 온 그대의 오늘 그 시놉시스를,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드라마가
다른 세계가 더 있습니다. 예, 오늘 오프닝으로 들으셨던 곡은 질투라고 하는 전설의 그 미니 시리즈였죠. 나중에 이제 트렌디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만 92년도였나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보통 연속극이란 거 있었죠. 연속극은 원래 저녁에 하는 그런 드라마, 일일 연속극이 있었고 주말 연속극이 있었는데 이 미니 시리즈는 그야말로 주기가 짧아진 겁니다. 이 드라마는 일일 드라마도 그렇고 주말 드라마도 그렇고 개편 때마다 아니면 개편을 넘어서 꽤 오랫동안 6개월, 1년 뭐 이런 단위로 편성이 됐던 건데 이 미니 시리즈는 뭐 월화 혹은 수목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주일에 2번만 나오면서 짧게 하는 것이죠. 예. 질투라는 드라마는 최수종 그리고 고 최진실 이 둘이 이제 주연이었고요. 나중에 기억나는 것은 더 이상 너를 질투하게 나를 질투하게 하지 말아줘 이러면서 예. 이러저러하게 이제 다른 상대랑 연애하다 말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 영호였나요? 최수종 이름이 영호였나? 하여튼 그래서 예. 둘이 이제 포옹을 하면서 동그랗게 돌아가는 뭡니까? 카메라. 그것을 이제 비추면서 끝났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유승범이죠? 유승범. 영화배우 유승범은 절대로 아니고요. 유승범이 불러주는 이 질투라는 드라마 주제곡도 꽤나 인기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부근으로 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 그 트렌디 드라마들이 나와서 인기를 크게 끊었습니다. 심은하, 다스리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던 심은하, 장동건이 주연했었던 마지막 승부. 이건 농구 얘기죠. 마지막 승부. 김민교가 부른 그런 동명의 주제곡도 있었고요. 또 걸어서 하늘까지라고 하는 소설이 원작인 그런 드라마. 거기에 주제곡도 인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엔 여명의 눈동자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가 꽤나 인기 있었고 OST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시라 그리고 최재성 뭐 이런 분들인데 아무튼요.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기념하면서 모 사이트에서 긴급 편성한 드라마 4개 중에서 그중에 하나의 줄거리를 잠깐 들려드렸었어요. 별에서 온 그대. 나머지 3개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먼저요. 3번 결혼하는 여자라는 그런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줄거리는 이래요.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자기 주장 없는 집사 홍원과 함께 살던 그네. 잘 나가는 법조인인 대희를 만나 총리로 삼지만 그냥 재미없는 남자로만 알았던 대희에게는 전권예우라는 흠이 있었다. 하얀 백지에 떨어진 먹물처럼 그 흠결이 크게만 보이던 그네는 결국 대희와 헤어지고 남자다운 풍채에 자기 할 말은 보따리 싸들고 말려도 끝내 하고 마는 매력적인 남자 창극을 만난다. 하지만 정작 총리로 삼고 보니 그 장점은 막말이라도 끝내 내뱉고 마는 단점으로 보였고 결국 그네는 2번째 임명도 실패한다. 결국 그네는 자기 말 잘 듣는 집사를 데리고 그냥 혼자 사는 3번째 결혼을 선택한다. 예, 3번 결혼한 여자. 다음엔 총리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네. 괜찮아요. 예, 그런 거. 네. 배경음악 괜찮습니다. 총리의 유혹. 이 원래 제목은 뭐죠? 이 드라마 제목은? 예. 홍어는 그네의 끈질긴 구의 총리가 되지만 그네는 어느새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그럼 이건 전설의 고향 OST 같은데 결국 홍원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그네. 알고 보니 그네는 예전부터 알던 친구인 대희를 총리로 하기 위해 홍원과 이혼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이 원한을 품은 홍원은 여우로 변해서 이게 아니고요. 네. 자꾸 이 전설의 고향이네. 네. 홍원은 복수심에 눈 밑에 점을 찍는 치밀한 변장 후
그네 앞에 나타나 그네를 유혹하고 동시에 대희가 사실 전관예우를 저질렀었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그네는 결국 대희는 물론 그 다음 총리였던 창극과도 헤어지고 홍원과 다시 결혼한다. 그리고 홍원은 자신을 버렸던 그네에게 복수를 준비하는데, 예, 이게 총리의 유혹 드라마 줄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고요. 응답하라 1961. 야, 응답하라 1961. 예. 청와대 하숙집의 큰딸 그네. 나이 많아 보이는 용준, 즉 삼촌포 역. 소심하고 말없는 홍원, 빙그레 역. 능력 있는 엄친아 대희, 칠봉이 역. 밖에서는 능력 있다는데 옆에서 보면 영 아닌 것 같은 창극, 쓰레기 역 등이 하숙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응답하라 1961의 줄거리 반이거든요, 이게. 예, 등장인물 소개하는데 지금 반이에요. 예, 그네, 예, 청와대 하숙집의 큰딸 그네, 나이 많아 보이는 용준, 삼천포 역, 소심하고 말없는 홍원, 빙그레 역, 능력 있는 엄친아 대희, 칠봉이 역, 밖에서는 능력 있다는데 옆에서 보면 영 아닌 것 같은 창극, 쓰레기 역 등이 하숙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이게 반이에요. 대희는 어느새 그네에게 사랑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네는 그만 창극, 즉 쓰레기의 남자다운 매력에 반하게 되고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시작된다.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그네. 과연 그네의 마지막 선택은 어떻게 될까? 네, 자신을 만화의 소재로 삼아도 된다라고 파격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노태우였습니다. 노태우는 전두환에 밀려서 항상 2인자였고 또 전두환만큼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전두환만큼의 배짱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 전두환은 두목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노태우는 뭔가 좀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 대통령이었을 때도 물태우란 별명을 줄 만큼 좀 시원찮은 이미지였는데 사실은 꽤나 괜찮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방 외교로 비견되는 그런 외교라든가 또는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이루어낸 남북 간의 긴장 해소라든가 뭐 이런 거 말이죠. 아무튼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제 대통령을 이런 풍자 소재로 삼는 게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이 가장 만개했을 때는 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도 좀 주저주저합니다. 야, 내 이렇게까지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이런 걸 읽어도 되는가? 네. 풍자 그림을 그렸다고 스프레이로 했다고 입건되고 재판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인터넷 방송은 이런 방송윤리 심의 규정인가요? 이런 걸 준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별 문제 없다고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아,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특히 업장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매우 좀 불쾌한 기분을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풍자는 풍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그렇다고 뭐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건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날쌘 언어로 독한 언어로 소리치면서 비판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허탈하게나마 한번 웃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 싶은 그런 심정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최고의 미남이라고 한다, 미남 배우라고 한다면 신성일 씨였잖아요. 강신영. 근데 신성일 씨의 그 모습은 대형 스크린에 어울리는 그런 표정의 얼굴이었어요. 뭔 얘기냐면 그레고리 팩이나 버트 랑카스타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180cm가 넘는 찰튼 헤스톤이나 이런 분들 대형 스크린에 어울리는 그런 얼굴이었죠. 또
그런 느낌이었고요. 한창 그때 서구적인 느낌의, 그러니까 그 미국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기 시작한,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들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하다못해 그 007, 일본을 배경으로 했었던 60년대 007, 그 당시 본드걸로 나왔던 분이 당시 일본 미스 재팬 출신이었는데 그분도 보면은 전혀 일본스럽지 않고 아주 서양인의 외모에 가까웠었죠. 네. 그런데 이제 장동건 씨 90년대 초에 등장한 장동건 씨는 그런 느낌 아니었고 하여튼 뭔가 좀 달라져가는 느낌이었었죠. 네, 물론 약간의 반항적인 그런 느낌은 맨발의 청춘 때 신성훈 씨랑 비슷했지만요. 좀 달랐습니다. 키도 엄청 커지고 얼굴 작고 눈이 동그랗고 말이죠. 약간 순정만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신성훈 씨 같은 건 뭡니까? 네, 남자들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쟁 드라마 이런 데서 탁 튀어나온 책임감 강하고 잘생기고 싸움 잘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요. 게시판 가볼게요. 아유, 그렇군요. 진짜 폴코님, 장동건 씨, 야 정말 멋있어요. 요즘엔 이제 연기파로 거듭나서 깊은 그런 느낌이 더 있었습니다만 20대 초반의 장동건의 모습은 그냥 딱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노래도 잘했어요. 아내의 유혹이었군요. 총리의 유혹 원제가. 귀요미 김용민님, 김은경 선생의 드라마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형, 서울 뚝배기, 한지붕 세가족, 서울의 달, 오기 이모. 공통점이 모두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거군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막장 드라마, 임성한 작가라고 하나요? 그런 작가와는 좀 느낌이 다른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군요. 불쏘시개님, 그래, 이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 최수종, 고, 최진실. 이게 질투의 마지막 장면이었고, 끝난 다음에, 자막이 쫙 올라가면서 이 장면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촬영을 했다라는 거. 만혜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질투, 최수종, 최진실. 큐브님께서, 그렇죠. 다 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햄버거를 드신다고요? 그 혹시 혼자 드시는 건 아니겠죠? 햄버거는 왠지 혼자 드시는 것보다는 김용민 PD랑 옆에서 같이, 물론 김용민은 더블 뭐 이런 거를 먹던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해야 되니까 항상 끝부분을 들어요. 최소한 끝부분을 듣는데 똑똑한 12시. 웃음소리로 김용민 PD를 압도하는 그런 출연자는 매우 드물죠. 그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악마의 웃음소리라고 표현되는 그 웃음소리를 음성으로나 톤으로나 완전히 압도한 게 데시벨로나 오늘 큐브님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사업바다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개콘의 닥치고 코너가 이런 코너,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을 30초도 되기 전에 다 까먹는 이런 프로인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개콘도 제가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지?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웃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네. 어제 집 정리하느라고 또 못 봤군요.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올려주신 이게 뭐죠? 밥 먹다 간만에 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글을 올립니다. 세월호가 너무 오래가서 소비도 안 되고 월드컵도 이렇다길래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거는 처음 사건 났을 때 구조 확실히 하고, 그리고 사건이 심각해졌을 때 사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다. 사람을 살렸으면 영웅 됐을 거고, 그 후 어쩔 수 없이 죽었을 때는 사과를 제대로 했으면 사회가 이렇게 안 됐다 하니, 이번엔 실장이 야당이 다 와서 싹싹 빌어야 해 하길래, 왜요? 맥락 없이 이러니까, 너는 박근혜 싫어해서 그러니까 난 야당이 싫어서 그런 거야 하더군요. 어이없어서
아니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가 사태 파악 잘못하고 나중에 계산기 두드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건 기사에 다 있잖아요. 하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쟤들이 먼저 이상한 소리하고 제가 반론하거나 답하면 이상한 소리하고 자리를 뜹니다. 그냥 정말 보고 있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이 헛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그 시대를 이해하고 보려 해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묻지마 충성심이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에휴, 답은 그냥 제가 밥을 혼자 먹어야 할까요? 꼴통아이티님께서는 제발 사람끼리 사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일단 두들겨 패주세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우리 집에서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 어르신이 이런 캐릭터입니다. 예. 이분이 보통 밖에서 다른 분들, 다른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은 좀 다 먹고 살만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스톱은 실주하지만 절대로 안 치고 포카는 배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왜? 저는 포커 스페이스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랑 이러저런 얘기를 할 때 저희 안사람은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거나 아니면 저들을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그렇죠. 마음은 이성은 그렇습니다. 이럴 땐 그냥 넘어가면서 웃거나 아니면 나중에 조용히 듣고서 나중에 반박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감정이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죠. 이성이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일단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수긍하는 척하면서 반격을 기다리는. 왜? 그렇지 않고 바로 반박하면은 절대로 이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역시 진보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말 잘하면 빨갱이들이야.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젠 좀 많이 참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평소에 인심을 얻어갖고 선거 때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이로님, 요거 닥치고 폐지당하면 닭인 거 인증하는 거임? 이러면서 닥치고 한 번도 보진 못했습니다만 왠지 이거는 그냥 개그는 개그일 뿐 오버하지 말자. 뭐 이런 기조 가운데서도 현 세태를 풍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탁 옵니다. 네. 바보님, 상당산성 자락이에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산성은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한 짝패의 배경이 된 데가 여긴가요? 그렇군요. 짝패 영화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중간부터는 봤습니다. 그 살벌한 액션. 아이고. 정동 무술 감독이 본격적으로 연기를 했었던, 무술이 되니까 액션이 되니까 뭔가 리얼했었던 그런 좀 살벌한 액션. 그야말로 누아르였죠. 상당산성에서 1999년 12월 초에 떨어졌죠. 소자수아님, 아이싱 OST 오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윙스님, 부추현 대표 영상에서 문창극 감싸고 세월호 참사를 김대중 탓이라고 두둔. 늙어도 저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부추현 영상이 경찰 간부들의 사상 교육용으로 쓰인다고 전해들었어요. 이 글에서 주어가 없죠? 자기 검열하며 글 올려야 하는 세상이네요. 자, 오케마레님, 청와대 해경 해체는 오해다. 해체설 부인.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세월호 후속 조치 중 하나인 해경기능 조정을 해체로 오해하고 있다며 서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본 건 환각이었나요? 이거 참 정말 옳지 않습니다. 매우 옳지 않죠. 총리를 이제 바꾸려다가 유임한 것과는 다른 시스템에 대한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해경이란 조직은 몇십 년이 된 조직이고요. 그 산하에 수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해체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다시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해경 해체라는 그런 발상이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을 웅변하는 거잖아요.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오해를 풀었어야죠. 지금 와서 오해였다 그런다는 것은 생각해보니까 질러놨는데 생각해보니까 해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때 뜻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얘기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해경에 문제가 많지만 해경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그걸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월드컵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축구 대표팀을 해체하겠다라는 것이랑 똑같은 얘기죠. 오늘 인천공항에서 엿사탕을 몇몇 사람들이 던졌다고 하는데 이런 개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네, 오늘 최동호의 스포츠당 바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월드컵, 지금 대한민국 브라질 월드컵은 끝났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결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깜짝쇼라는 얘기 있죠. 김영삼 때의 깜짝쇼는 그나마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나회를 전격적으로 해체를 했고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큰 업적이죠. 그거는 돌파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전격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직관에 의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박정희 2세의 해경 해체 이런 부분은 이도저도 아닌 지금 얼마만큼 이 정부가 무능한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웅변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실무진에서 입안했다가 취소했다 그러면 바로 실무진이 얼마만큼 무능한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고 대통령 자신이 이런 걸 얘기했다가 걷어들였다고 한다면 대통령 자체가 얼만큼 국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웅변으로 얘기한 것이죠. 바로 이 자체가 몇 개월에 걸친 퍼포먼스군요. 저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능한 스태프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해경과 관련이 없고요. 해경이 얼만큼 무능했고 답답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가 조직이고 산하에 수많은 인력들이 있고 그런 국가 조직입니다. 예, 공무원 조직인데 사기도 생각을 해줘야죠. 오히려 그야말로 닭 잡아놓듯이 잡으면서 척결할 거 척결해 가면은 피바람이 불면은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속으로 항의할 수 있어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 해온 무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흔드는 것은 해체한다 그래 놓고서는 해체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조직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럴 때 결국은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철저하게 개혁을 해주세요라고 그런 걸 바라겠습니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게시판 새롭게 고침 한번 눌러볼게요. 농구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여기 손지창 씨와 같이 주연을 했었죠. 경희대학교 안을 들어가다가 바로 손지창 그 당시 마지막 승부의 주연이었던 손지창 씨가 팬들이 보는 앞에서 공을 들고 이러저런 폼을 취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동건은 참 잘생겼다 라는 생각했지만 손지창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붉은 늑대님, 전부 엠빙신 드라마네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용하거나 들었던 OST를 들었던 드라마들은 뭔가 좀 그래도 건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지나치게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도 않았고 뭔가 희망차 있었던 그런 느낌입니다.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죠? 마지막 승부라던가 걸어서 하늘까지, 질투 이런 것들도 막장 드라마랑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모래시계 OST를 누가 신청해 주셨습니다만 모래시계의 위대한 점은 원제는 이런 의상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묘사, 네, 그런 것 많이 들어있는 그런 통속적인 느낌의 추리소설 이런 게 많았는데 드라마화하면서 현대사의 그런 핵심을, 사건들을 건드린 것이죠. 제대로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였는데 불구하고 그나마 전두환 때보다 훨씬 나아진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을 건드린 것이죠. 4.3이라던가 또 해방 전에 7.8가 해방 후에 경찰로 거듭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씬이라던가 등등 말이죠. 그러게요. 예, MBC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